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은 행정법을 고득점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개념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무원이 되어서 실무에 나갔을 때도 반드시 알아줘야 될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의 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주체가 하는 다양한 행정작용 중에는 행정입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입법의 종류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 주로 알아볼 학습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 이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효력상 차이, 즉 법규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입법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부는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부도 때론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정부, 즉 행정주체가 만드는 법이 바로 행정입법인 것입니다. 행정입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매우 많은데 법률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신속하게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법부보다는 행정부가 전문성이 더 뛰어나서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입법에서 규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행정법원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상단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는 법규명령이 있습니다. 법규명령 아래에는 행정규칙과 자치법규가 있죠. 이때 유의할 점은 행정법이 단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규명령이 법률에 위반되게 되면 그러한 법규명령은 위법하여서 무효가 되는 것이죠. 법규명령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법률을 구체화시키는 행정입법을 말합니다. 법규명령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법률의 위임이 근거해서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꼭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위 법규명령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위임이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수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수권이라는 건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법규명령의 두 번째 특징은 대외적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이건 다른 말로 법규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규명령의 특징들은 좀 이따 알아볼 행정규칙과 대비해서 보면 그 특징이 분명히 더 드러나기도 합니다. 법규명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질병에 걸린 동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것만 봐서는 어떤 질병에 걸린 동물을 판매해서는 안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총리령을 봐야 하는데요. 이 총리령이 바로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인 총리령, 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면 이러한 질병이 뭔지 살모넬라병, 이런 병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품위생법이라는 법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는 법규명령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행규칙은 식품위생법을 보충해서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법규명령의 형식적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법규명령은 무슨 법 시행령,
무슨 법, 시행규칙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때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행규칙은 총리령, 부령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겠습니다. 시행규칙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총리령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1조에는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정한 사무처리의 기준을 말합니다. 즉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게 바라는 추상적 규범인데요. 이러한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통일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내부 기준에 불과하고 대외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행정규칙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규칙의 형식적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 이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행정규칙 중에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은 심사지침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지원 행위가 뭔지, 그리고 어떤 행위를 부당한 지원 행위로 봐서 규제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 즉 행정부 내부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행정규칙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규성의 문제입니다. 법규성이라는 것은 행정작용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가리는 기준이 되냐 안 되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법규성이 있다라는 것은 행정작용의 위법성을 가리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법규성은 다른 말로 대외적 구속력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면 국민은 그 법규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법규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는 재판의 규범성이 있다라고 부릅니다. 법규성 측면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인정됩니다. 다른 말로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고 재판의 규범성이 인정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고 대외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재판의 규범성도 인정되지 않죠. 다르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법규명령을 준수했다라고 보면 그러한 행정작용은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법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행정규칙을 준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적법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적법할 수도 있고 위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고 적법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규명령은 꼭 따라야 할 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행정규칙은 위법한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릴 때 참고하는 자료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둘 다 행정입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정입법은 행정의 탄력성을 기하고 행정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먼저 법규명령의 형식은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의 형식을 띱니다. 대통령령은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 부르고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서 행정규칙은 훈령, 고시, 지침, 예규 이런 형식을 띱니다.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시행규칙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행정규칙은 아니고 법규명령이라는 점입니다.
성질에 있어서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다릅니다. 법규명령은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규범으로 이고 일종의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규성이 있고 대외적 구속력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의 규범입니다. 법규성이 없고 대외적 구속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커다란 특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